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안티성 질문 가이드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시크릿 정보를 전하다 보면 주변에서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걱정의 내용들이 타사에서 작성한 네이버 블로그나 안티카페의 내용들을 보시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캡처해서 저희들한테 걱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늘 정해져 있고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안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직 안티 내용에는 총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확인해 보니까 상위 1%만 돈을 벌더라. 두 번째, 가입비 200만원 부당하다. 세 번째, 시크릿은 믿을 만한 회사인가? 네 번째, 화해 어플 확인해 보니 유해 성분이 뜬다. 다섯 번째, 시중에서 사해소금을 푸대로 팔린다. 여섯 번째, 사해소금이 고갈될 것이다. 일곱 번째, G마켓이나 11번가에서 시크릿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이 7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 보니 상위 1%만 돈을 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내용 때문에 거절을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당 데이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계산한 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해서 총 회원수를 n분의 1을 해서 수당 지급률 계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제가 애터미에서 지금도 고등어 감자라면을 사 먹는 그런 소비자거든요. 근데 저도 애터미 수당받는 대상에 포함이 돼서 저는 한 푼도 못 버는 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원수당 지급 통계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제목으로 다음 페이지에 관련 기사 내용을 올려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입비 200만원이 부당하다. 왼쪽의 내용을 보면요. 별개로 두 번째 금기사항에서 개별 재화를 160만원 넘길 수가 없는데 가입비를 200만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쓴 분은 개별 재화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개별 재화란 개별 단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의 개별 단가 중에 가장 비싼 거는 리커버. 근데 리커버는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크릿은 믿을 만한 회사인가? 그리고 시크릿은 한번 다 휩쓸고 지나갔다. 이미 선점이 끝났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 7년간 회사 데이터만 확인해 보셔도 될 일입니다. 보통 신생회사가 자리를 잡고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없어지는 회사들이 90%가 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반짝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픈빨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크릿은 3년 만에 스킨케어로만 1000억을 달성했었고 지난 5년간 꾸준히 탑10 안에 진입을 했으며 빠르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건강식품과 대기업 생필품 제휴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단계의 회사는 아닙니다. 네 번째, 화해 어플을 검색해 보니 유해 성분이 뜬다. 이건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도가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면 제로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얼굴이 염색되었던 헤나 염색약 아시죠? 그 헤나 염색약이 화해 앱에서는 유해 성분 제로로 나왔었던 염색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연이나 기존의 유해도가 과거 데이터가 없던 제품들은 다 그냥 제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해 어플의 특징은 일단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저가 제품이 더 안 걸린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기 성분 중에
추출 방법이나 다른 성분과 반응해서 중화되어 없어지는 블렌딩 기술, 이런 다양한 기준들까지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 물질명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해 어플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블렌딩 기술이 가장 유명한 샤넬, 에스티로더, 이런 명품 브랜드 등이 화해 앱에서는 유해 브랜드로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 시크릿의 파라벤을 대신하는 보존제인 페녹시에타론의 경우 화학계 추출물이 아닌 감귤 껍질에서 추출한 자연계의 페녹시에탄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독하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연계와 화학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앱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마지막, 현재 화해 어플은 물건을 판매하는 어플입니다. 이미 상업적인 어플로 유명해졌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내용과 이렇다 할 안전 기준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음 페이지에 올려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중에서 사이소금이 푸대로 팔린다. 이 부분은 정관장 홍삼과 저렴한 홍삼이 시중에서 함께 존재하지만 각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죠. 이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관장 홍삼과 저렴한 홍삼이 마트에서 같이 판매를 하지만 사람들은 정관장을 선물하죠. 이유는 홍삼의 퀄리티와 인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이 주변에 스파들은 많습니다. 채굴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지 한 사람의 독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90%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로레알이 시크릿을 선택했을지를 생각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 퀄리티와 채굴권 확보력도 선택의 이유에 작용했겠죠? 시크릿의 사이소금은 유럽, 미국에서 이미 15년 넘는 기간 동안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검증이 끝난 최고의 퀄리티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사이소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제기된 것뿐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갈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도 세제로 시작해서 영양제로 성장을 했고요. 현재 3,000개가 넘는 제품이 아메이 로고를 넣어서 판매합니다. 시크릿의 사이소금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시작하는 기본 아이템입니다. 시크릿은 15년 동안 명품관과 백화점에서 유통 방식을 가장 발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중인 회사입니다. 향후 50에서 100년 뒤에 소금 고갈 여부로 회사의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사이소금의 고갈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시크릿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50년 후에 아무것도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라고 꼭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G마켓이나 11번가에서 시크릿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시크릿 제품의 유통 루트는 제주도 중문면세점과 시크릿 다이렉트 뿐입니다. 당연히 이 외의 판매 채널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사업자에게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의 변질이나 문제들은 시크릿 다이렉트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시크릿 제품을 구매하셔도 절대 소득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론, 작은 이익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고 제품을 쓰셔야 되며 전 세계 선점의 타이밍에서 불법 사업자들의 매출이나 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소비일 겁니다. 또한 제품마다 개인 바코드가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개인 사업자를 발굴하여 제재 조치를 하고 있고 관련 에이전트를 직권해지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를 보시면 시크릿 마이 오피스 고객
복지원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그 게시판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으로 안티성 질문 가이드 베이직 부분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꼭 정확히 알고 계셔서 시크릿을 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